자, 이번에는 네오 이뮨텍의 리포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오 이뮨텍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고요. 12월 하순, 1월, 2월, 3월 현재까지의 주가 추이입니다. 자, 네오 이뮨텍은 연초 이후에 계속 우하향의 추세를 이어갔고 3월 들어서는 행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네오 이뮨텍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았죠. 보통 이제 컨센서스가 없는 경우에는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에 탐방을 갔는데 실적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네오 이뮨텍처럼 좀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죠. 897억 원입니다.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보통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를 제시한 리포트를 내더라도 이 리포트가 자주 안 나오는 경우 컨센서스로 잡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커버하는 증권사가 많지 않고 한두 군데밖에 없을 때에도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니까 리포트가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에 한국 IR 협의회에 이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First in Class를 향한 두 길, ARS와 카티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오 이뮨텍이 어떤 회사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네오 이뮨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 이뮨텍은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특수부대인 T세포를 폭발적으로 늘려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보통 하나의 신약 후보 물질을 여러 질병에 적용해 보는데요. 네오 이뮨텍의 가장 큰 특이사항은 이 면역력 증폭 마법의 약을 방사선 피폭 치료제와 최첨단 항암제 두 트랙으로 동시에 개발하면서 대박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두 줄 요약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ARS 상업화와 카티 병용으로 성장 모멘텀 확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ARS 상업화를 되는데 ARS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을 의미하는데요. 핵폭발이나 방사능 누출 시에 엄청난 방사선에 피폭되면서 면역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자, 미국 정부는 생화학 테러에 대비해서 이런 치료제를 국가 전략 물자로 비싸게 사서 비축해 두는데요. 자, 네오 이뮨텍의 약이 원숭이 같은 영장류 실험에서 생존율이 크게 높이면서 미국 보건당국에 좀 약을 팔아서 이제 상업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티 병용이라 돼 있죠. 카티는 암세포만 찾아서 죽이는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몸속에서 금방 찢어서 사라지거나 암세포 주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오 이뮨텍의 약을 이 카티와 함께 이제 병용 투여를 하면은 항암제가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체력 포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이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모멘텀을 이제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 납품과 기적의 항암제 업그레이드, 이제 카티 병용이라는 두 가지 굵직한 무기를 장착해서 회사가 폭발적으로 도약할 모멘텀을 이제 장착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단기 매출 발생 가능하나 적자 구조와 자금 리스크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은 10년 넘게 인상만 하느라고 이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네오 이뮨텍은 앞서 말한 방사선 치료제가 조만간 미국 정부의 비축 물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신약 개발사 치고는 이례적으로 당장 눈앞에 확실한 현금 매출이 꽂힐 수 있다는 희망적인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적자 구조와 자금 리스크라고 언급되고 있죠. 자, 그런데도 냉혹한 현실이 뭐냐면은 글로벌 임상 시험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돈 먹는 하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시험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당장 버는 돈보다는 미국 등에서 임상 연구 개발로 까먹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적자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만약 식약 허가나 정부 납품이 생각보다 이제 지연된다면은 회사의 금고가 텅텅 빌 수도 있는 자금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오이면텍은 우리 몸의 면역 군대를 키우는 신약 물질 중에 하나로 미국 정부의 방사선 치료제 납품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항암제 콤비 플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엄청난 비상을 준비 중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버는 돈보다는 연구비로 나가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금고가 마를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고위험 고수익 바이오 투자의 전형적인 국면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랫단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핵심 파이프라인과 사업 구조를 보면 ARS 치료제와 CAR-T 병용 전략으로 플랫폼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T세포 중폭제 기술로 면역 치료 지속성 문제도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자, 그리고 ARS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애니멀룰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빠른 승인과 정부 비축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앞에서 우리 그 두 줄 요약 부분에 봤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임상 성과와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R-T 병용 임상에서 높은 반응률과 세포 재증식을 이제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속성 문제를 보완한 차별화된 기전도 확보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실적은 어느 만큼 나올 건가? 그래서 2026년에는 엔저리 매출 반영으로 외형 성장이 시작되고, 자, 근데 이런 제약 바이오 특히 신약을 개발한 업체들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이어질 거죠. 그래서 적자 지속 구조로 파이프라인 성과와 자금 관리가 핵심 변수다라는 이야기 쭉 나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리포트는 한국 IR 협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풍부한 리포트입니다. 상당히 내용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놨고요. 그래서 리포트 보시면은 장기 지속형 IR7 플랫폼 기반의 면역 항암 바이오텍이다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ARS 상업화 CAR-T 플랫폼의 확장성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의 모멘텀도 본격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기업 개요에 대해서도 쭉 풀어서 쓰고 있고, 그래서 표나 이런 그래프, 그림 자료가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고 자료도 많기 때문에 네오 이뮨텍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궁금증을 거의 다 해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산업의 현황도 잘 정리되어 있고, 자, 그리고 투자 포인트도 하나하나 상당히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네오 이뮨텍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미래 가이드 앱에서 이 리포트 문을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오 이뮨텍 살펴봤습니다.